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당이 이제 양정수 당선인을 고발했고 또 양 당선인은 또 시민당을 고소했고요. 맞고소를 한 상황이에요. 좀 다릅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조요정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입니다. 네. 야구 시작했어요. 네, 야구 좋죠. 네. 박지훈 변호사가 야구 팬이잖아요. 저 에이전트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도 예. 이승엽 흉내 간만에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엽입니다. 이제 야구하고 너무 좋습니다. 홈런. 네, 홈런입니다. 아, 신문선인데. 이거. 죄송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들입니다. 지금부터 무거운 두 분이 전해줄 무거운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뽑는 날이죠. 관전 포인트. 2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누가 되느냐, 그리고 1차에서 가반을 넘느냐, 그다음에 초선 당선인들의 표심이 어디로 가느냐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3파전입니다. 전해철 후보, 김태년 후보, 정성호 후보인데 전해철 후보는 역시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친문 성격이 뚜렷하기 때문에 당정청 관계에서 자기만큼 잘할 후보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태년 후보는 지난번에 김태년 후보를 선택하지 못한 이른바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이 심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리고 당권파 이해찬계로 분류가 되면서 좀 더 다양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정성 후보는 스스로를 비주류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원내대표가 돼야만 이 공룡정당 압승한 여당의 능력이 다양성으로 더 강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신임 원내대표 앞에 놓여있는 당면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원 구성 협상도 해야 되고요. 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경안 처리, 공수처장 후보 추천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임무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그 연합뉴스 TV 속보가 지금 들어왔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고 그러네요. 네. 자, 민주당 이제 원내대표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어때요? 이 세 후보 중에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 누구예요? 뭐 유력하다고 유력. 하기는 그 2강 1중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이강은 김태년 전해철이고 네. 1중은 정성호 후보를 밀시 말하는 이거 거고요. 밀시하는지 아세요? 지금 의총에 지금 미리 시작 들어갔거든요. 들어갔습니다. 네. 예. 아 2시부터 했나 보죠? 예. 만약 가반이 넘어가면 뭐 바로 당선이 되는 거고, 예. 혹시나 3명 다 가반이 못 넘는다면 결선 투표가 봐야 결선. 되니까 언제 뭐 될지는 모르고, 뭐 3시 내외 정도 결과가 네. 나오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 4시 정도. 결국은 이게 원내대표 선출은 반장 선거랑 비슷합니다. 네. 이게 뭐 인지도라든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국민의 뭐 여론 이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친소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나머지 사람들 뭐 재선 이상들은 다 3명을 알 거예요. 친소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초선들이 68명입니다. 민주당. 네. 초선 68명이 어떤 표심으로 흘러가냐에 따라서 원내대표의 당락이 좌지우지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초선의 마음을 잡아야 그래서 된다. 이제 초선을 잡기 위해서 지금 김태년 후보 같은 경우는 상임위를 초선 위주로 배정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좀 먹힐 가능성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원하는 대로 1순위를 주겠다. 해주겠다. 예. 많이 고려하겠다. 예. 근데 68명이 다 나 어디 특정 상임위 보내주시오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는 못하겠다. 말이 그렇다는 말이 얘기죠. 이제 그렇고, 그런 부분이 초선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그렇죠. 네. 예. 우리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뭐 반장은 저 안 해봐가지고 두 분은 반장 해봤어요? 해봤죠. 반장. 오요 멋있다. 반장 선거는요. 네. 그때는 이게 불법은 초등 선거니까 초콜릿 많이 사주고 사준다 그러면 다 찍어줍니다. 다 찍어줍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초선 당선인들의 마음이 누구한테 쏠리느냐가 관건이다. 자, 그리고 내일은 또 이제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선거예요. 이번 주는 정말 원내대표 선거 주간이나 다름없는데요. 미래통합당은 하루 늦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할 때 바로 내일입니다. 어버이날 이 원내대표 선거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좀 뜨거울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뜨겁다고요? 뜨거울 것으로. 뜨겁다고요? 네네. 4파전을 예상했었는데 뭐 이명수, 김태흠, 권영세, 주호영. 주호영까지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김태흠,
이명수 후보가 사퇴를 했습니다. 네. 출마하지 않으면서 김종인 비대위 문제도 그렇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또 부담이 됐던 모양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결국 2파전입니다. 네. 수도권의 권영세 당선인이냐 서울 용산이죠. 그리고 대구입니다. 수성갑의 주호영이냐 예. 이렇게 두 사람 모두 정책위 의장은 주호영 후보는 이종배 의원 충청권이죠. 네. 그리고 권영세 당선인은 경남 조혜진 당선인을 러닝메이트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예. 말 그대로 수도권 충청 아니면 영남과의 조합은 이루어졌는데 과연 이 원내대표 후보만 놓고 봤을 때 권영세냐 그리고 또 주호영이냐 예. 이런 2파전이 됐습니다. 목소리에 힘 많이 주십니다. 뭐 즐거운 일 있어요? 아니 좀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요. 네. 오 그래요? 오. 사무총장이 경고를 하더라고요. 예. 네. 무겁당 우리 해체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 한 청취자께서 무겁당 원내대표 경선 언제 합니까? 월요일에 해산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당분간 선거도 없고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래서 그렇죠. 전 원내대표네요, 제가. 배종찬 전 원내대표. 자, 미래통합당 이제 내일 원내대표 선거인데 관전 포인트가 김종인 비대위죠. 일단 한풀 꺾였어요. 김종인 비대위를 반대했던 두 사람은 지금 사퇴를 했던 상황이고 이명수, 김태형 후보는요. 지금 주호영 후보하고 권영수 후보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네. 뭐 차선이라는 표현을 주호영 후보는 썼고 또 권영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김종인 비대위 찬성한다는 뜻이긴 한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예. 결국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재선 의원 40명의 초선 재선의 20명 이분들이 지금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내일 2파전이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권영세 주호영 후보가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거 아니에요? 둘 다 뭐 긍정적이죠. 그러면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이제 출범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가능성이 높아지는 뭐 이건 거죠. 지금 만약 김태형, 네. 이명수 후보가 있고 당선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네. 두 사람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는 뭐 어느 정도 상수가 돼버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양정숙 당선인 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까요? 네네. 변호사 출신의 양정숙 당선인인데 지금 정말 화제의 논란 속에 중심에 서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요. 4년 전에 낙선을 했을 때 2016년 총선 신고액에 이 49억보다 43억 원이 더 늘어난 것이거든요. 네. 이게 4년 4년 만에 만에 4년 만에 해마다 10억 원씩 이상씩 늘어났는데 양 당선자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3채, 송파구 송파동과 경기 부천시의 복합 건물 2채 등 총 5채, 총 5채입니다. 5채. 총 5채 밑줄을 그어야 되겠죠. 5채 다섯 중요한 채. 거예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이전에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본인이 살고 있는 한 채를 계속해서 강제했거든요. 네. 한 채만 소유하자. 그런데 양정숙 당선인 5채 복합 건물 부천시의 복합 건물 2채 등 총 5채 부동산을 신고했는데 이 중 일부 아파트와 건물 매입 과정에서 동생의 명의를 도용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그렇죠. 나옵니다. 5채 밑줄 몇 개고요? 밑줄 5개요. 별은요? 5개. 각각 5개씩. 네, 5채. 중요한 거는 5채. 중요합니다. 무겁게 말씀드립니다. 박준 변호사, 네. 법적으로 이 양정숙 당선인이 당선이 될 수 없는 사유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산 신고를 허위로 했던 부분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고발이 됐거든요. 예. 시민당하고 시민단체에서 이제 고발을 한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혹시나 공직선거법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무효가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부동산 실명법 이런 거는 이제 뭐 금고 이상 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거는 달리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좀 문제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공직선거법. 네. 더불어민주당하고 시민당이 이제 양정숙 당선인을 고발했고 또 양 당선인은 또 시민당을 고소했고요. 맞고소를 한 상황이에요. 좀 다릅니다.
시민당하고 KBS를 고소를 했습니다. 예. 자신과 자신의 동생의 실명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조금 전에 저 허리케인 데스크에서도 말씀을 네, 조금 이거는 드렸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거고요. 양정숙 당선자는 뭐 그러니까 알다시피 개인정보보호법 뭐를 위반했다는 자신의 이름이나 주민번호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했을 때 처벌하는 뭐 그걸 법률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것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고요. 뭐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이제 예컨대 취재 차원이라면 공익적 측면에서 무죄가 될 가능성이 큰데 아마 양정숙 당선자가 변호사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유죄의 소지가 혐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더라도 대법원까지 가고 그러면 2년 걸린다며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선거법도 그렇고 끌려고 끌면 뭐 최소 1년은 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뭐 기한 제한이 있긴 하지만요. 이 논란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까? 영향을 안 줬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고 한 조사기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5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직후 조사에서는 양정숙 당선인 논란이 불거지고 난 이유입니다. 다시 지지율이 40%대로 내려가서 양당선인 논란이 지금 현재로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네.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집이 뭐 부동산 5채 남의 나라 이야기 같아. 네. 자.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박지훈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대국민 사과 발표가 있었는데 자,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갑작스러운 기자회견이었고 사과였습니다. 물론 그동안 이제 삼성에 불거졌던 의혹들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는 과정이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열었는데 근데 기자회견이라고 하기는 힘들죠. 붙이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기자들도 답을 안 받았어요. 기자들이 뭐 한 100여 명 모였다는데 보니까 뭐 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성명서만 읽고 그냥 퇴장해 버리도. 회견 그러면은 기자들이 뭐 이거 좀 질문합시다. 그렇죠. 대답하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회견인데 그렇죠. 회견은 아닌가. 그냥 브리핑 같더라고요. 정해진 수순이 아니었는지.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연루돼 있는 국정농단 뇌물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세습 논란을 사과를 했습니다. 자식에게는 경영권을 넘겨주지 않겠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영권을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걸 넘겨주는 부분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주들이 결정을 해야 되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마치 지금 예단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경영권 세습 논란, 노사 문제, 그다음에 시민사회 소통과 준법 감시를 차례로 언급했는데 이게 뭐와 일맥상통하자면 법원에서 이야기했던 준법감시위원회 사과 권고 주제와 일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재용 부회장을 향하고 있는 형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것을 좀 염두에 두고 했던 사과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건의 질문도 받지 않는 뭐 반쪽짜리 네. 전혀 모양과 형식은 기자회견이 아니었던 그런 사과가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디 조간 신문 만평 보니까 어디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 법관인 듯한 상징하는 사람이 네. 감정 좋고 뭐 스타트 큐 뭐 이런 만평을 그려놨더라고요. 연기 연출하듯이요. 네. 네. 그게 뭐 각본 아니냐 이런 암시를 하는 만평이던데요. 재판부가 정준영 부장 판사입니다. 네. 정준영 부장 판사가 직접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파기환송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준법 감시 제도를 활용하라라고 얘기했고 3월 달에 준법 감시위원회 출범하면서 2개를 권고했어요. 문호조 그거 폐기하고 국민한테 사과하라. 그거를 지금 한 거고요. 곧 이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겁니다. 지금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만평에서 그 판사가 정준영 판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좀 경하게 집행유예가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특검에서는 했다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모양새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좀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냐. 그 기피를 했다는 게 그겁니다. 이 재판부한테 받으면 집행유예나 경한 처벌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박영수 특검 쪽에서 특검에서요. 그래서 그게 기피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대법원에 지금 재항고된 상황이거든요. 그게 마무리가 되면 판결은 아마 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쯤 예상은 안 되나요? 글쎄요, 이게 대법원에서 혹시나 기피를 받아들이면요 재판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판 받다가 이 피의자 아닙니까? 피의자? 피고인입니다. 피고인. 네. 피고인. 네. 이 사과를 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회복적 사법이라고 표현해요. 좀 어려운 용어긴 한데 요즘 나오죠. 미성년자가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벌이나 응징을 하기보다는 피해자하고 잘해서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사과를 하면서 하는 것들을 우리 회복적 사법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기업인한테 이런 걸 적용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간혹 소년들한테는 가능합니다. 중범죄를 저질렀지만 좀 사과를 하면서 복귀를 시켜주는 사회 복귀시켜주는 그것은 가능한데 지금 대기업 오너한테 이게 회복적 사법을 좀 적용시키기 좀 의외이긴 한데 일단은 미국의 양형 기준을 갖고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때요, 배 소장님? 정치권이나 뭐 국민들 아까 제가 만평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이 부회장 사과에 대해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치권은 의외로 별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한데 법조계에서는 감형을 위한 보여주기식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뭐 자녀에게 경영권을 넘기지 않겠다는 선언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 이런 반응이었고요. 노동계에서는 이렇게 기자회견 한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보여주기식 눈 가리고 아웅은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예. 민주노총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이야기가 삼성재벌에게는 특별한 뉴스가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이제 방송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부동산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강남 일대 아파트, 송파 부천 건물 모두 몇 채의 부동산을 소유한 걸로 알려져 있을까요? 둥크벨 힌트 주세요. 오늘 아까 설명드리면서 5개의 밑줄, 5개의 별 상당히 한두 채가 아니죠, 그죠? 힌트를 얻었을 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훈 변호사 힌트 네. 좀 줘요. 저기 배 소장님 그 말 줬으면 됐죠. 생각 좀 하고 그 말 줬으면 됐지. 더 어떻게 드립니까 여기서? 생각 좀 하고 힌트 좀 주세요.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그 그 말 재밌게. 더 드리면 안 네. 됩니다. 저 법조요정 박주민 변호사 제가 사탕 하나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안 주시나요? 아니 그저께도 드리고 어제도 줬잖아요. 이거 좀 얼마 안 남았어요. 하루에 한 개씩 좀 주셔요. 그래요? 오늘까지만 하루에 하나씩.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중찬 수장, 법조요정 박지민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